멀리서 보니 삐삐가 로라와 만나고 있다. 로라는 내가 일하러 잠시 자리를 비워도 더 이상 울지도 징징거리지도 않는다. 창고 안에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뛰어나오는 예쁘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 로라.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 큰 삐삐를 보고 로라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로라는 나를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로라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몇 달 뒤에 일어날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미래의 로라는 내가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을 때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의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로라의 앞에는 남자친구 강아지도 한 마리 더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 마리의 강아지와 더 인연이 된다면 이번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리고 올 생각이다. 물론 시고르 자부종이라는 우수한 품종으로 데리고 올 생각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류의 강아지는 아니지만 이들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영리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두 마리의 강아지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생각이다. 훈련을 잘 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염소들이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상관은 없다. 그냥 내 희망사항일 뿐이니까. 앵두! 앵두! 토르가 왔다. 그리고 앵두도 나왔다. 앵두! 자다가 왔어? 터질 것 같이 살쪘던 앵두는 겨울이 끝나가면서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되었다. 로라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앵두를 만지고 귀여워해준다. 로라 때문에 앵두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삐삐는 처음 보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궁금한지 계속 다가가려고 한다. 로라가 궁금한 것은 토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올려나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다가오는 귀여운 강아지 같은 앵두. 나는 요즘 로라가 일행 된 이후로 앵두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앵두의 엉덩이는 지금 그의 기분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로라 얻어 친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앵두의 사랑을 포기할 순 없다. 그날 저녁 염소들과 산책을 하면서 유난히 커진 삐삐의 젖을 발견했다. 토르와 삐삐의 역사적인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삐삐의 출산일을 짐작해야 한다. 그냥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출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왔는데 벌써 3월 초가 되었다. 그냥 풀 뜯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것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삐삐의 젖 크기도 그렇고 나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삐삐의 출산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것은 1년 3개월 전에 토르와 삐삐의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세월의 속도는 총알만큼이나 빠른 것 같다. 지금도 이쁘지만 그 당시 토르와 삐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준 사랑스러운 삐삐가 드디어 며칠 뒤면 엄마가 된다. 그리고 철부지 같은 토르도 드디어 아빠가 된다. 조금만 더 날짜가 지나서 밤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날에 삐삐가 출산하기를 기원해본다. 출산하는 삐삐도 가급적 따뜻한 날씨에 출산하는 게 좋고 또 태어나는 아기의 입장에서도 따뜻한 날씨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로라를 닭들에게 신고식도 할 겸해서 데리고 왔다. 어릴 때 조기 교육을 받고 나면 다 커서도 닭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 보는 닭 무리를 보고 로라는 지금 완전히 쫄았다. 포도와 앵두도 어렸을 때 거위들에게 참 교육을 당하고 난 뒤 지금도 거위뿐만 아니라 닭들도 무서워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로라 입장에선 닭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때마침 암탉 한 마리가 로라를 참 교육하기 위해 다가왔다. 로라는 그 암탉이 무서워 네 다리 사이로 숨었고 암탉은 뭐 때문에 그리 화났는지 계속해서 로라를 째려본다. 이런저런 몸동작으로 겁을 잔뜩 준 암탉은 결국 로라를 폭행한다.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로라는 앞으로 닭들을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닭장에서 지내는 제리의 가족들을 모두 이곳 닭장에서 함께 지내도록 옮겼다. 삐삐가 출산하고 또 새로 태어난 아기 염소가 함께 지낼 만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어린 생명체들은 태어난 뒤 스스로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새로운 닭장으로 옮겨간 제리의 가족들은 왕초나 다른 암탉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사가 되었다. 왕초가 유일하게 공격하는 수탉엔 테리밖에 없다. 아기 거위라고 하기엔 덩치가 너무 많이 커져버린 크리미는 여전히 엄마 캔디를 따라다닌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난 크리미는 덩치만 커졌을 뿐 여전히 캔디에겐 아기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오리 이브도 덩치가 많이 커졌지만 여전히 엄마 캔디를 잘 따라다닌다. 과연 언제까지 크리미와 이브는 캔디를 엄마로 인식하고 따라다닐까? 언제부턴가 덕이가 내 옆에 와 있었다. 덕이는 이제 더 이상 마당에서 살지 않고 얼마 전부터 마당 밖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다른 거위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때때로 그레이가 심하게 공격하고 다른 거위들도 그레이의 명령에 따라 덕이를 왕따시키고 있다.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야 된다. 언젠가는 다른 거위들도 덕이를 가족으로 맞이해주는 날이 올 것이다. 다음날 아침부터 삐삐에게 불규칙적으로 산통이 시작되었다. 일단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삐삐의 옆에 함께 있어주기로 했다. 과연 삐삐는 무사하게 출산을 잘 마칠 수 있을까?